촬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하려고 영상을 켰냐면요.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들 중에서 좀 많은 인기를 최근에 다시 타고 있는 부가세 신고기간 야근 브이로그가 또 다시 상승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댓글 그냥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답글을 다 달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애초에 영상 하나 더 제작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세무사무실을 때려쳤다라는 그 퇴사 영상으로 시작해서 퇴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일반 기업을 갔다가 중간에 그리고 다시 세무사무실로 돌아왔다는 그 점에 대해서 일반 기업 말고 세무사무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세무사 사무실로 다시 복직을 한 이유, 일반 기업이 아닌 세무사무실로 다시 복직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사실 세무대리인 일을 이제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퇴사했을 때도 그냥 이 일 자체를 그만하고 사실은 좀 다른 직업을 갖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그냥 하던 일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일반 기업 경리보다는 세무대리인 쪽에 경력이 더 많으니까 첫 번째로는 급한 거, 급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왕 다시 취업하는 거, 전문 분야를 더 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일반 기업 경리를 가는 거는 뭐 경리에 대한 경력도 쌓겠지만 저는 세금 쪽에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왕 하는 거 세무대리인 경력이라도 더 높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반기 워라밸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회사 영상에서 상반기에 엄청 바쁘다가 하반기에 한가해지면 몸도 마음도 엄청 무기력해지고 또 많이 몸이 안 좋아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퇴사를 했고 다시 이 세무대리인을 안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하반기의 한가로움이 저한테 너무 필요했습니다. 이제 지금 하반기를 제가 건너가고 있지만 되게 많은 일을 준비를 하고 다시 하려고 노력을 또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를 병행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 지금 정말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서 다행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기업도 중간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정말 잠깐이긴 하지만 일반 기업이랑 세무사 사무실이랑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장단점만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회계나 세무는 전문직이잖아요. 회계랑 세금 관련된 일만 하니까 이건 전문직. 그리고 일반 기업은 잡일이 좀 많아요. 잡일이 너무 많고 전문 지식을 쌓는다는 느낌이 그다지 들지가 않아서 그냥 격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상 얼마 오래 있진 않았지만 그냥 잠깐이라도 그 일을 했었을 때는 내가 뭔가 그냥 장부 정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거래처 통화하고 그냥 이 정도의 일만 간단한 진짜 사무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길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저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저의 생각과는 좀 안 맞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신에 전문직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나 막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없어서 좀 마음 편히 일할 수는 있다. 딱 그렇게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거래처를 대하는 느낌이 엄청 다르거든요. 세무대리인이라는 위치 자체가 이 거래처의 세금 업무를 대리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자체가 사실상 갑과 을의 경계가 이렇게 막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일반 기업에 있었을 때는 일반 기업 거래처들은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계속 꾸준히 하고 이 거래처들을 지켜야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다 보기 때문에 거래처와 경리의 위치가 너무 저는 갑과 을 관계가 너무 이렇게 확연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게 너무 그래서 거래처 응대할 때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담이 되게 많이 돼서 그 거래처 상대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세무 대리인으로서 제 업체 대표님 다양하게 상대하는 게 저한테는 더 편했습니다. 세무 대리인으로서 거래처와 응대를 하는 거는 나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대표님들은 그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주시는 거니까 그냥 그 관계 자체가 사실상 거의 평등하거나 엄청난 진상이 아닌 고서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있고, 그리고 뭐 그만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어차피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쪽으로 이제 이렇게 토스를 해드리면 이렇게 처리는 되게 되는 편인데, 이제 일반 거래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금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1년 내내 2시간씩 야근을 할 거냐 vs 1년에 4달만 4시간씩 야근할 거냐, 이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일단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불규칙한 야근? 이건 조금 저는 이제 야근 패턴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야근을 하면 기분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이 그냥 하다 보면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연장을 해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그 야근하는 날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일정만 내가 비워놓으면 스케줄 관리하기에도 되게 간편하고, 물론 야근의 시간은 당연히 엄청 많고 고되기도 하고 몰려 있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만큼의 이제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무 쪽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하반기 한가할 때 할 수 있는 게 많고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 이거는 뭐 일반 기업도 연차는 요즘 다 유하게 사용하긴 하지만 한가한 날이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내가 꼭 필요한 날에 자리를 비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한가한 시기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연차 사용이 일단 자유롭고, 그리고 아무래도 각자 이제 개개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딱히 뭐 내가 사수 눈치 봐서 연차 쓰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 자유롭다는 점이 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봉 인상률 자체가 사실 저는 경력이랑 크게 연관지어지는 세무대리인이 있다고 느껴져서, 일반 경리에서는 사실 그렇게 파격적으로 연봉이 많이 오르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세무대리인 경력을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일정 비율 이상은 항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연봉 인상률 생각해서 일반 기업보다는 세무대리인 간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리의 경력은 아직 없으니까요. 이 연봉은 회사를 잘 가면 또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생각보다 이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거래처 대표님들이랑 통화하고 응대하고 이런 것도 정말 괜찮아. 그리고 가끔씩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 대표님들도 이렇게 또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는 뭔가 그 일 자체가 적응이 돼서 그런지 큰 타격감도 없고 그냥 뭐 저는 괜찮더라고요. 일 자체는 일단은 제가 하던 일이라서 좀 편하고 생각보다 제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랬으니까 지금 3년, 4년, 5년 이렇게 다닐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기업이랑 회계사무실, 세무사무실이랑 둘 중에 하나 간다 하면 어디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무나 전문 지식을 쌓고 그 일을 토대로 직업을 갖고 싶다, 나는 정말 세금과 회계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회계사무실의 세무대리인으로 취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반면에 업무 실수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적고 어렵지 않은 일을 꾸준히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일반 기업의 경리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 또는 중견기업 이상 아니면 공기업, 대기업의 뭐 총무팀 아니면 회계팀 이런 데에 입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3년 이상 회계사무실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세무사무실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하는 좋은 점만 말하게 된 영상인 것 같은데, 그때의 제 상태에서 일반 기업과 세무사무실 선택권이 이 두 개밖에 없었고, 이 중에서도 그냥 최대한 계산을 많이 해서 저한테 잘 맞는 직장을 선택하고자 전 세무대리인을 선택했으니까요. 세무대리인의 단점도 진짜 많기는 많아요. 물론 야근하고 하는 것도 정말 상반기에 힘들었고 하반기에도 나른해지고 나태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정말 많았는데, 근데 일단 또 연차가 연차라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나서 또 하던 일을 또 똑같이 하니까 뭔가 자신감이 더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내가 한 직장에 오래 있어서 뭔가 그런 번아웃이 왔나 생각도 들었고, 지금 다니는 세무사무실도 저한테는 참 맞는 직업이지만 한번 또 번아웃이 온다면 같은 세무대리인으로서 또 다른 세무사무실을 또 경험해볼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작년에 엄청 야근하고 힘들어가지고 때려치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엔 또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선택하라 해도 저는 일반 기업보다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그때 다녔던 거와는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남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뭐 나태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괜찮은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차차 준비를 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아마 이 세무대리인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렇게 일반 기업과 세무대리인에서 세무대리인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일반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장단점 비교한 것들,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취업에 일반 기업이나 세무대리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랑 느끼는 거는 다르니까요. 가볍게 보고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세무대리인 영상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또 많이 담아볼 테니까 우리 다음에는 10월 법인 부가세 얘기해요.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세무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피드백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근당근이었습니다.